네, 주말 사이에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쉽사리 반등을 못했죠. 이제 고용 지표의 여진이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오늘 그 기술주의 그 약세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항용의 월가이드 준비했습니다. 이항용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변동성이 좀 컸어요. 뭐 비트코인도 하락하고 국제유가도 급등하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인사이트 어떤 것 좀 정해주셨는지 함께 보시죠. 미국만 잘 나가는 시장 이어질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작년의 화두였잖아요. 1월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맞습니다. 1월 분위기, 물론 1월 거래일수로 보면 오늘까지 다 7일이 지났습니다. 뭐 달력으로 보면 반 정도 지났는데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흔들거리는 이유는 아주 극명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딱 이거 아닙니까? 금리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달러 같은 경우가 지금 진짜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뭐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달러 지수를 보면 109.9포인트만 가고 있거든요. 지금 2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가고 있는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가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분들이 좀 개인분들을 특히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소형 성장 기술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익이 좀 약간 좀 적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할 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시장 좀 넓게 보고 S&P 500 보고 이렇게 보면 지금 고점 대비 5%도 하락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너무 뭐 조바심 내기보다는 좀 마음을 여유를 갖고 시장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오늘의 주제를 전했는데요. 하여튼 작년, 재작년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25%씩 올라가면서요. 엄청난 고공행진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것이 과연 이런 미국만 잘 나가는 시장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겠냐는 것인데 그럼 어느 정도 잘 나갔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좀 긴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시계에서 1997년, 98년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그 전부터 해서 2008년, 2009년이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15년 정도의 움직임이 되겠는데요. 그 이후에 주요 국가, 선진국가 좀 대표적인 중국만 비교해 보면은요. 미국이 가장 잘 나갔고요. 그 다음이 최근에 올라갔고 일본이 좀 잘 나갔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차이는 200%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과의 차이가 압도적으로 지금 미국이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이제 미국이 이렇게 압도적인 강세를 보여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선전이 뚜렷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아시다시피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전 세계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2008년 당시에 S&P 500 내 기술주의 비중은 15%였습니다. 지금 파란색이 되겠는데 아래쪽에 진한 거가 전체적인 그 S&P 비중 내에서 기술주의 비중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4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빅테크가 미국에서도 뿜어졌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 다 쓰시죠? 그리고 일부 국가, 뭐 중국이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결국 다 유튜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색도 다 구글을 통해서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S&P 500 중에서 소위 IT라고 분류되는 거고 넓은 의미의 IT를 분류되는 빅테크 기업들이 시가총액에서 10위권에서 8위권을 차지하고 있겠고요. 미국 시가총액이 전 세계 지금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는 전 세계 절반인데 그 다음 국가가 2위권이 EU거든요. EU 대비 시가총액이 4배 규모입니다. 4배 규모. 그러면서 미국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미국이 커져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어질 줄 모르죠. 다만 올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눈높이 좀 낮춰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네. 그것은 가장 큰 것은 역시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하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부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올해 직전까지 1월 15일까지 해서의 금리 인하 횟수를 다루는 것인데 전망인데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지금 올해는 고작 한 번밖에 금리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오늘도 폭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4.797%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5%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걱정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를 금리가 오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달러의 강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 강세가 지금 2년 만에 최고치를 갖고 있고요.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를 보면 109.9포인트를 넘나드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시간 유지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달러 원 이런 원화의 약세는 약간 좀 지나친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최근에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재테크 한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재테크 비중 내에서 전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을 하나라도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틀림없는 생각을 여전히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달러의 강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의 시장 중심에 있는 것들이 현상이 지금 이렇게 사그라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젠스랑이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움직이고 SK하이닉스도 움직이는 거 이러니 그 정도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많이 했던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 안 움직이겠습니까 지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 그리고 그런 시장에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쉬운 거는 역시 SPLG 같은 ETF, S&P 500 한 번에 사거나 QQQM 같이 나스닥 100 한 번에 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다양하게 국내 계좌에서 다양하게 살 수 있는 S&P 500을 추정하거나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우리나라 ETF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미국 주식을 지금이라도 늘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달러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미국 증시를 해야 하는 이유 지금 보이는데 미국 중심의 주도는 좀 여전하다. 좀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은 뭐 엔비디아 입김만 보더라도 자 미국 중심의 조금 더 비중 늘려야 할 시기가 맞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오늘 월가에서 주목하는 헤드라인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인의 왕성한 소비에 주목하라. 최근 강조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경험 소비 우리 많이 이제 기억하시죠? 이들 종목도 올해 좀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예. 네, 진짜 이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인으로서는 약간 좀 뜨하고 부를 수밖에 없고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사람은 왜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미국인의 속성이 경제에서 70% 정도가 이제 내에서 소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겠고요. 미국인의 어떤 저축 이런 것보다는 소비를 뭐 워낙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들 아마 그런 상식적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2025년에도 소비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진짜 우리로선 부러운 얘기인데요.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좀 마이너스 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실제로 벌어들인 거에서 빼고 뭐 이자 세금 이런 거 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데요. 이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물가 상승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도 늘어나고 저축도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느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필수 소비재의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물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에너지나 헬스케어, 먹거리의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이 둔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들이 3.6%가 인상됐는데 올해는 이런 소비 증가가 2.3%에 불과할 거라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러면서 소비가 어떤 걸 늘어나니? 이제 그러면 먹거리나 이렇게 꼭 사야 되는 걸 위해서 그 다른 걸 산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걸 우리가 임의 소비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뭐 가구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냉장고도 바꿀 수 있고 딱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임의 소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임의 소비재 증가가 2024년에는 4.2에서 올해는 4.9%로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면서 투자 요망 소비 관련 주식을 골드만삭스에서 뽑아놨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이제 표로 정리한 것들이 뭐 윙스톱도 있고 월마트도 있고 코스트코 등등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자면 코스트코 그리고 이제 치킨윙으로 유명한 윙스톱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가시면 뭐 웬만한 몰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치즈케이크 팩토리 일본에도 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치즈케이크 팩토리 거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시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정말 계속 오르네요. 네. 관점이 다소 다른 한국과 미국의 그 소비 현황, 기술주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들 임의 소비재와 이제 소비주들도 같이 주목하시라고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볼까요? 매런스가 보도했습니다. 주류 기업의 암울한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파티가 끝났나요? 주류 주식은 2025년을 끔찍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 경고, 또 관세, 거기에 인플레이션 우려,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연초에 이제 그 보도가 하나 났었죠. 그 우리로서는 뭐 저는 뭐 술을 잘 안 좋아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제 담배에는 써 있지 않습니까? 저런 문구가요. 뭐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 이제 의무총괄이라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서전 제너럴 오브 US라고 써 있는데요. 하여튼 의무총괄이라는 그런 분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술은 1급 발암물질이라고 경고하고 음주가 암 유발을 경고한다는 문건을 부착하는 의견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부터 해갖고 전부 다 이거 라벨을 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붙인다고 해서 얼마나 술 소비가 줄어들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담배 문구가 붙였다고 해서 담배를 뭐 덜 피나 이건 제일 잘 모르겠는데 저런 것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술 관련 주식들이 아주 폭락을 맞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버드라이저로 유명한 에너지 부시 인베브라는 회사가 있겠고요. 코로나 맥주 아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되겠고요. 몰슨 콜스는 그 심벌이 템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줄줄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브라운 포먼 뭐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완전히 폭락세를 빠졌네요. 보이고 있는데 네. 문제는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일반적인 시각이라 되죠. 특히 이들이 대부분의 술을 또 외국에서 수입해 온단 말이죠. 브랜드는 미국 거지만 외국에서 만들어서 온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세 인상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 좀 매매하실 때 유의하시라 이렇게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건강 경고, 인플레, 관세까지 좀 첩첩산 중에 주류주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매수 접근하는 관점을 미국 주식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시죠.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 상위 기업. 네, 이제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투하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무언가요? 네, 투하 자본 수익률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재무제표에서 많이 또 인기 있게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경영진 투자자의 시계에서 경영자의 투자자의 돈을 이제 벌거나 이제 받아온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쓰느냐를 설명하는 그런 지표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쉽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계산해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국내 기업들도 이런 거 찾으시면 숫자 나오는 것들인데요. 세후 순영업이익을 영업 투하 자본으로 뭐 나누는 거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ROIC, 그런 투하 자본 대비 이익률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거나 적게 나온 것들을 갖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투하 자본 대비 이익이 높은 것들이 좋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뽑은 것들이 한 10종목 정도를 뽑은 거를 한번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확인한 것을 보면 마크더치 상을 보면 우리가 아실 만한 것 중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애플, 마스터카드, 엔비디아, 부킹홀딩스, 모더나, 엠페이즈 에너지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애플은 이제 최근에 작년 연말까지 6전속 상승하다 지금 2주째 빠지면서 고점 대비 오늘 10%가 떨어졌고요. 마스터카드,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계속해서 여전히 핫 이슈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부킹홀딩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량한 기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주가 비싸다고만 보실 것이 아니라 네.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저평가다. 이런 관점에서 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투자자들의 돈을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 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이들 종목 주목하세요. 감사합니다.